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비극은 여전히 유가족의 일상을 붙잡고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현실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정하 기자가 부천 화재 참사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여름밤의 공기와 기온, 1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해 화재 참사로 20대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 송근석 씨. 다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구조 활동의 아쉬움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답답하죠. 당연히 고가 사다리 차가 먼저 와가지고 전개했어야죠. 앞에 차가 있다? 이걸 못 치워요? 유리창 깨가지고 사이드 클러서 밀면 되는데 다 밀어내면 되잖아요. 그게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그렇게 많은 소방관들이 여기 동원돼 있는. 인명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에어매트 추락사.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죽음으로 이어진 절망적 현실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에어매트는 기본적으로 고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떨어지는 두 사람은 에어매트를 믿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천시의 책임 약속은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남겨진 건 허탈함과 상처뿐입니다. 작년 가을에 특별 점검 많이 했죠. 전수 점검한다고 하고. 부천시는 사후 책임만 있는 건가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는 부천시. 이게 맞는 건가요? 모든 거 책임지고 부천시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뭐 책임지셨습니까? 아들이 없어도 흘러가는 야속한 시간, 유가족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평범한 일상조차 버거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괴롭고 힘들어요. 7명의 희생자 중에 4명이 20대예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빈자리가 너무 커요. 결혼을 해서 허니문 베이비로 얻은 큰아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레 찾아온 이별. 유가족의 시간은 1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안전사회를 향한 변화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일 2번 다시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 잠깐 하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안전사회를 위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년 전 참사 때나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천 화재 참사 1주기 소식 이어갑니다. 앞서 전해드린 유가족 모임 대표를 비롯해 희생자 가족들이 참사 발생 1년을 맞아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떠난 이들을 기리는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별이나 죽음의 면역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더군요.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지워지지 않는 고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은 유가족이 납득할 때까지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유가족들의 마음의 평온이 제대로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천 원미지구도 첫 번째 사업 대상지가 돼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원미지구 도심복합 사업은 복합계획 승인만 받아놓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산권이 묶인 채 분양가 부담만 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와 LH의 사업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천 원미지구입니다. 당시 정부와 LH는 공공주도로 재개발 인허가 과정을 대폭 줄여 2년 6개월 만에 분양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간 재개발이 아닌 공공재개발에 주저했던 주민들은 5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는 기대에 정부를 믿고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LH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보상 계획을 앞두고 갑자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LH는 2027년 착공 시 예측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일반 분양가가 평균 7억 4천만 원인데 원주민 공급 가격이 평균 8억 원으로 나와 주민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시세가 오를 때까지 사업을 지연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LH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에 주민들은 지역 시세보다 낮게 산정한 일반 분양가를 문제 삼았고 정부와 LH를 상대로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대 비율을 낮추던가 그리고 시에서도 기부 체납 부분을 좀 이렇게 양보를 한다던가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건데 LH는 주민들에게 공사비 감액과 일반 분양가 상향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사업 재개 일정조차 알 수 없게 된 원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인 채 계속 올라가는 분양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조합원들이 계획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마련해 보는 방안들이 정부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짧은 사업 기간과 공공성을 내세워 민간 재개발에서의 문제들을 겪지 않을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LH가 투자 대비 회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업을 언제고 중단할 수 있다는 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퀴어 축제를 또다시 불허하자 축제 조직위원회가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6일 개최하는 제8회 인천 퀴어 문화축제 장소로 시청 앞 앳들광장과 관교동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등 두 곳에 대한 사용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대공원 사업소는 불승인 공문을 조직위에 통지했습니다. 불승인 근거로 공원녹지법 제49조 1항을 들었는데 공원시설 훼손과 공원 내 나무 훼손,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2년 인천시 인권보호관이 공원시설 사용허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으로 조직위는 차별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직위는 인천시 측의 불승인 통지가 잘못됐다고 보고 이번 행사를 앳들광장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 측은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양국 간 경제, 문화, 산업, 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과 한국은 공통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국제 무역 체제에 대해 큰 지지자들로
공급망과 생산망 안정 보호, 무역 안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서부 경제중심 충칭시와 경제수도 상하이, 한국 기업 최대 투자처인 장쑤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3일은 절기상 무더위가 가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입니다. 무더위가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처서 매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져 그 마법이 통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장욱진 미술관. 자연을 내부로 옮겨놓은 듯 다채로운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기획전시 상상정원으로 장욱진의 미공개작 무제 2편을 비롯해 김이박, 변현미 등 작가 5명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단순히 이제 회화로만 보지 않고 직접 이제 식물을 가지고선 설치를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미술관 안에서도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찾은 관람객들은 시원한 내부에서 색다른 자연을 감상하며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인근 장흥계곡과 송추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도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합니다. 주말에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평일에는 한적함을 찾아온 사람들이 휴식을 누립니다. 아까도 송추계곡에 잠깐 갔다 왔는데 물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뭐 여기도 좀 한적하고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같은 풍경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절기상 무더위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나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견고하게 좀 자리를 잡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되겠는데요. 수도권 북부 쪽에 위치를 하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 등 비가 예보되어 있긴 하지만 무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올해 경기도 2층 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가 79.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청결도와 출입문 안전성이 89점대로 가장 높았고 내부 환경 쾌적성과 안전 운행이 87점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좌석 간격과 편안함, 계단 편의성 등은 60점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 제2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97%에 달했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긴 배차 간격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경기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좌석 구조 개선과 배차 간격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도내 2층 버스 25개 노선 승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6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8건,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6건, 보고 8건, 폐지 규칙 1건 등 총 6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첫날인 2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리며 5분 자유발언과 회기 결정일건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됩니다.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며 4일과 5일, 8일에는 시정질문이 진행됩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쳐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체 의사 일정과 접수된 의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영상은 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